안녕하세요. 산론 읽기를 진행하는 공산학당의 한의사 정순현입니다. 지난 12편에서는 11편에 이어서 계지탕의 적응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태양중풍증에 계지탕을 쓰는 것은 정법입니다. 병에 상관없이 증상이 두통 발열 한출 오풍이면 계지탕을 사용합니다. 표증이 있는 중에 약간 전기가 약해도 계지탕을 사용합니다. 표증에 이실이 겸해 있어도 계지탕을 사용합니다. 표증을 한화하고서도 표증이 여전하면 마왕탕방이 아닌 계지탕을 사용합니다. 병이 죽한데 약이 경해서 침약을 병용할 때도 계지탕을 사용합니다. 외관병이 아니면서 영유가 불화한 경우에도 계지탕을 사용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평범한 약물 계지, 작약, 생강, 대조, 감초의 5가지 약물 배합이 만방의 조정이 되어 표리허실의 모든 병증에 응용하는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계지탕을 쓸 수 없는 금기증을 먼저 알아본 후 계지탕의 가공 응용법에 대해 주문을 통해 학습하겠습니다. 한대와 현대 양양 사용에 관련한 도량형 비교는 말미에 다루겠습니다. 계지탕 금기증 1. 16조 계지 본위 해기 약기인 맥부긴 발열 한불출자 불가여지야 상수식차 물령오야. 계지탕은 본래 해기한다. 만약 병인이 맥부긴하고 발열하며 땀이 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늘 이같이 알아서 착오하지 말아야 한다. 이 조에서는 상한 표실증에 계지탕을 사용하지 말 것을 논하였습니다. 계지 본위 해기 계지탕은 해기 거풍, 기표의 영유불화를 해결하여 발안으로 풍사를 제거합니다. 그에 비해 마왕탕은 발안산한, 기표의 울패를 뚫어 발안으로 한사를 해산합니다. 이 둘을 분별해야 합니다. 맥부긴 발열한 불출자 이것은 전형적인 상한표 실증이며 땀이 나지 않는 것은 한사 배표 양기 피울, 한사가 표를 폐색하여 양기가 울색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양상한의 병기는 한사 배표 위패 용울, 한사가 표를 폐색하여 용기가 울패된 상황이어서 무한, 곧 땀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실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비해 태양 중풍의 병기는 풍사습표 위강영약 풍사가 표를 침입하여 위기는 항징되고 영음은 외출되는 상황이어서 한출 곧 땀이 흐릅니다. 그래서 표흐라고 부릅니다. 마왕탕의 약재는 모두 신원제여서 표를 열어 젖히며 발안합니다. 만약 위기가 울패되어 마왕탕제를 사용할 곳에 계지탕을 쓰게 되면 첫째, 발안의 효과에 이르지 못하고 둘째, 작약의 산염이 한사의 표를 가중하여 땀이 나지 않으면서 번조증이 나타나는 대청룡탕증이 됩니다. 작약의 산염 음료는 한사 배표 위패용울의 상황을 더욱 폐색하고 열화하여 그 우열이 심신을 요동하며 번조가 조성됩니다. 그러므로 맥부긴 한불출에는 계지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지탕 금기증 2. 17조 약 주객병 불가여 계지탕 득탕적구 이 주객불이감고야. 주객의 병에는 계지탕을 쓸 수 없다. 계지탕을 복용하면 구토하는데 음주인은 감미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조에서는 섭열이 내부에 왕성한 경우 계주탕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논하였습니다. 주객병. 주객은 평소 장기간에 걸쳐 다량으로 술을 마신 사람을 말하며 소질적으로 섭열이 내부에 왕성한 사람입니다. 섭열이 왕성한 사람의 태양 중풍에는 계지탕을 단독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계지탕의 감미가 습기를 더할 수 있고 온성은 열기를 부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객병은 하나의 병명입니다. 장기간 다량의 음주로 인해 섭열이 내부에 왕성하여 영의 기혈을 지체시키고 막으면 자주 한 번씩 발열하다가 전신의 혈관이 확장되면 심한 열이 나면서 땀을 흘립니다. 그 증상이 두통, 신동, 발열, 한출, 오풍 등으로 태양중풍증과 흡사합니다. 대개의 주객병은 혀가 붉고 설태가 누렇고 두텁습니다. 맥은 활, 이, 삭인데 활은 담습을 가리키고 삭은 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흉부와 완복에 답답함이 있고 음식이 감소하며 대변은 섭열이 장도를 막으며 성관관계로 끈적하며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독뿐만 아니라 섭열이 내부에 왕성한 사람은 열을 식히고 수도를 통하는 청일 이수와 중초를 조화시키는 조화중조의법으로 치료할 것이며 계지탕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객의 외감에는 계지탕에서 대조와 감초를 빼고 주독을 해소하는 가라와 비기를 각성시키는 지구자를 가하여 사용합니다. 계지탕 금기정 3 19조 범복 계지탕 토자 기후 필토 농혈야. 대개 계지탕을 복용하고서 토하였다면 뒤에 반드시 농혈을 토할 것이다. 이 조에서는 원래 화농성 병소가 있는 경우에 계지탕을 사용하지 말 것을 논하였습니다. 범복 계지탕 토자. 이 병인은 원래 화농성 내용이 있는 사람이며 체내에 독혈이 왕성하여 혈락이 파손하며 화농하여 감염성 병소가 형성된 경우입니다. 이 병인은 당연히 발열하고 그 독혈성 발열에 의해 진액이 외열하여 땀이 되어 흐르고 관절과 전신에 통증이 발생하여 마치 태양표증과 같은 유사 태양병이 조성됩니다. 혀는 붉고 입이 마르면서 대변이 비결하고 소변은 단정합니다. 이때는 청열 해독과 화농 파부의 법으로 치료할 것이며 태양병증과 유사하다고 하여 계지탕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상한논의 상한례에 기지하인 양성적폐 성기입이 음성이망. 양이 성한데 계지탕을 넘기면 죽고 음이 성한데 성기탕이 들어가도 죽는다 라고 하여 섭열내성에 계지탕의 사용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임상에서 섭열내섭일 경우 표정과 함께 출현하는 설홍, 구갈, 인통 등의 이열 이실의 증후가 있으면 당연히 계지탕 사용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분별에 주목해야 할 임상 증후는 설홍입니다. 언제라도 혀가 붉으면 계지탕의 사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계지탕 가감 거래 1. 계지가 갈근탕 14조 태양병 항배강 긴긴 반한출 오풍자 계지가 갈근탕 주지. 태양병으로 항배부가 고급 견강한데 오히려 땀이 나면서 오풍하면 계지가 갈근탕으로 치료한다. 이 조에서는 경맥에 존재하는 풍사로 인해 태양경의 경기가 불리해진 정치를 논하였습니다. 항배강 긴긴. 저 두 글자의 음은 긴긴이고 긴긴은 긴긴 또는 견견과 뜻이 통합니다. 항배강 긴긴은 항배가 굽고 아파서 고개를 들거나 숙이지 못하는 모습을 형용한 것입니다.
청대 이래 많은 서적에 긴긴을 갈고리 모양의 삐침이 없는 자로 인쇄하였는데 조계미가 출판한 중경전서 번각 송판상한론에서는 긴긴을 갈고리 모양 삐침이 있는 글자로 인쇄하였습니다. 저 글자를 읽을 때 근천년간 많은 의가들이 성무기의 주예상한론에 게재된 것과 같은 수수로 읽는 방법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설문해자 기부의 근자에서 허신이 독약 시운 적사 경견, 시경의 적석 경견과 같이 읽는다라고 하였고, 단옥제주의 허독 동견 금그 은절, 허신은 견으로 읽었는데 그와 은을 질충한 것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긴기는 경견으로도 읽습니다. 그리고 설문해자 수부의 견자에는 시경의 적석경견 홍색 부층지혜를 인용하여 적석긴긴으로도 적었습니다. 곧 경견과 긴기는 의미 같고 뜻이 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배강 긴기는 항배부의 기육이 뻣뻣하여 부드럽지 못하며 동통이 발생한 것입니다. 금계열하게 신체강 긴긴년이라고 한 것도 전신의 기육이 긴장되고 아픈 상태를 말하며 모두 경맥에 존재하는 사기가 비교적 중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반한출의 반은 항배가 뻣뻣하긴 하지만 오히려 한사의 수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땀이 나는 것은 경맥에 풍사가 침입하여 경기가 해이한 것이 원인입니다. 체외부에 풍사가 침입하였는데 풍은 소설작용이 있고 게다가 위양이 비상되어 위양의 방위력이 실조되며 땀이 흐릅니다. 오풍은 외표에 풍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오풍의 특징은 당풍적오 무풍정완, 바람을 쐬면 싫지만 보온하고 있으면 어슬어슬한 냉기가 없는 것입니다. 계지가 갈근 탕은 계지탕에 갈근 사량을 가한 방자입니다. 갈근은 땅이 메마른 상중턱에서 나고 자랍니다. 그래서 뿌리가 물을 찾기 위해 산을 뚫고 바위를 깨며 아무리 단단하여도 쪼개지 못할 것 없는 기세로 뻗어갑니다. 결국 지하의 수분과 영양분을 찾아 흡수하고 상승시켜 지엽에까지 운송합니다. 그러므로 갈근을 약으로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성향발표, 양기를 올려 표에서 선발하는 성향발표의 작용으로 계지탕의 해기 거풍을 도와 발한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래서 열죽을 먹지 않습니다. 소통경맥, 갈근류의 등번식물은 대개 경맥의 분리를 소통하는 작용이 있어 경맥 중의 사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승진액 기음기, 갈근은 양명진액의 배포를 고무하여 진액을 대해 근조를 윤택하게 하며 경맥의 구급과 경련을 완화시킵니다. 대개 경맥 구련의 경우는 진액이 공급되지 못할 때 발생하므로 치료에 반드시 진액의 소모를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진윤조의 법을 응용해야 합니다. 경맥 구련의 병에서 갈근은 진액을 생성 보호하여 경련을 해결하는 주요한 약물입니다. 그러므로 계지가 갈근탕은 계지탕의 해기 거품과 조화 영의를 바탕으로 갈근의 성향발표, 소통경맥, 자윤경맥 작용을 배합한 방자입니다. 방역 조성에서 마왕은 전사하는 과정에서의 잘못 가필된 것입니다. 송본상언론의 계지가 갈근탕 방에는 마왕 삼량이 적혀 있지만 이먹이 방우의 안에 아마도 이 방은 계지탕에 다만 갈근만 가하였을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계 옥황경에 소재한 본방에는 마왕이 없는 것을 근거하고 병기와 방약작용의 분석을 따라보면 이먹의 말이 옳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제의 전법에서 갈근과 마왕을 먼저 다리라고 한 것은 두 양면의 신원성이 열사를 도울까 우려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왕이 없으면 갈근을 먼저 다리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말하였듯 보온하여 약간 땀을 내지만 열죽은 먹지 않습니다.
개지가 갈근탕은 적합하게 과감하셔하여 병독성 항배 근경련, 낙침, 경추병, 경견 근육 긴장 종합증에 사용하면 모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추의 질환이 야기한 이명, 현훈, 신경증, 고혈압에도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지가 갈근탕에 대한 항만산 교수의 의안입니다. 어느 날 40세의 남부에서 온 여성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녀는 어깨와 목과 등 쪽의 통증과 근육 경련이 심각하여 수일 동안 제대로 누워 잠을 자지 못하며 매우 괴로워하였다. 하루 뒤 내가 임진해보니 목이 뻣뻣하고 골신을 하지 못하는데 목 주위에 온통 멍이 들어있기에 환자에게 물어보니 어제 오늘에 걸쳐 병원 수련의들이 지압과 추나요법을 과도하게 시술한 뒤 부종과 통증이 더 심하다고 하였다. 진찰 결과 환자는 경한 구련 외에도 오한과 두통이 있으면서 슬질은 담백하여 붉지 않고 맑은 콧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갈근 40g, 작약 30g, 게지 15g, 생강 15g, 대조 15g, 감초 10g에 계혈등 10g을 가하여 제방하였다. 약을 먹은 뒤 땀이 나고 열이 내리며 경련이 해제되었는데 그 효과가 마치 장대를 세우자 그림자가 나는 듯하였다. 계혈등은 혈을 기르고 락맥을 통하는 양혈소락의 기능이 있다. 현대인들은 노동이 적은 대신 각종 자극으로 인한 근육과 신경의 긴장도가 높다. 이에 따라 기혈 활동이 유창하지 못하여 쉽게 바람을 맞고 쉽게 한기를 덮어쓴다. 그와 함께 특히 하절기에 에어컨에 많이 노출되는 현대인들에게는 그 시원한 바람으로 인해 풍습이 인체에 조성된다. 이 같은 항배부 긴장통에는 게지가 갈근탕에 풍습을 제거하는 진교와 위령선을 각 10g 가하여 제방하면 훌륭한 효과가 있다. 한대의 도량 형제와 상한론 방제의 양양 계산입니다. 한대의 도량 형제를 무게와 부피, 길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게입니다. 반고의 한서 인력지에 1200개의 기장의 무게가 12수이다. 12수를 2번 하면 1량이다. 16량이 1근이며 30근이 4균이고 4균은 1석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대에 사용한 무게단위는 수, 량, 근, 균, 석 등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한대의 산웅 동근이 있는데 이 실물에 근거하여 계산하면 한대의 1근은 오늘날 250g이고 1량은 15.625g이므로 약 15g으로 계산합니다. 부피단위입니다. 반고 한서 인력지에 1200개의 기장이 1약이며 약을 한 번 더 합하면 합이 된다. 10합은 1승이며 10승은 1두이고 10두는 1곡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동근에 의거하여 현대의 부피로 계산하면 1합은 20ml이고 1승은 200ml이며 1두는 2000ml입니다. 길이 단위입니다. 반고 한수 인력지에 기장 하나의 길이가 1푼이고 10푼은 1촌이며 10초는 1척이고 10척은 1장이며 10장은 1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대 단위로 계산하면 1초는 2.3cm이고 1척은 23cm입니다. 경방양량의 계산을 게지탕을 예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게지 3량 45g, 작약 3량 45g, 생강 3량 45g, 대조 12매 40g, 감초 2량 30g이며 약을 달여 3승이 되면 1승 200ml를 온복합니다. 현대 임상에서는 학파에 따라 다르긴 하나 대체로 중경 당시보다는 약의 용량을 줄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중국에서 사용되는 마왕탕 중의 마항의 용량으로 예를 들면
흑룡강성이나 길림성 등의 중국 북동부에서는 본방 분량 3량 35g의 3분의 1인 15g에서 2분의 1인 23g까지 사용합니다. 북경 주변과 산동 반도 및 중원 일대에서는 본방 분량의 4분의 1인 10g 정도를 사용합니다. 장강의 남부에서는 5분의 1로 줄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자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항만상 교수는 상한론 방제의 분량을 그대로 쓰거나 혹 반으로 줄여 사용합니다. 호위서 교수의 금방학파 같은 경우는 대개 본방 분량의 3분의 1 분량을 사용합니다. 오늘 앞부분에서는 계지탕의 금기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주객의 습열이나 옥농 환자의 독일 내성에 신가문의 계지탕을 오용하면 인혈승조, 인조, 승열로서 이 열씨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맥부긴 무한히 상한 표 실정에 본방을 사용하면 땀이 나지 않으며 번조하는 대청룡탕증이 조성됩니다. 계지탕의 가감방인 계지가 갈근탕은 계지탕의 해기 거품과 조화영이를 바탕으로 갈근의 소통경맥, 자연경맥, 그리고 성향발표를 합하여 현대인의 긴장과 풍습으로 인한 냉방병 같은 항배부, 태양경계의 손상에 주요하게 사용하는 대표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량형제에서 한 대의 1승은 현대의 200ml이며 일량은 약 15g이라고 하였습니다. 본수에 수록된 방제를 현대의 임상에 사용할 때는 대체로 용량을 줄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병인의 체력과 소질 및 지역의 풍토와 기후에 따라 의사가 스스로 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회에는 계지가 갈근탕에 이어 계지탕의 여타 가감 응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